한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 개념 설계 중인 해군의 경항모 조감도가 공개되었습니다. 해군은 해당 조감도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며 함영을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기본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바뀌지 않을 기본은 무엇인지, 최초 공개된 2030 한국형 항모에 대한 내용을 각국에서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항공모함의 조감도는 영국 해군의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함과 미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닮아 있었는데요. 65,000톤급 퀸 엘리자베스함은 F-35B를 비롯해 AW159 와일드캣 다목적 대잠 헬기와 AW101 수송 조기경보 헬기를 실는데요. F-35B의 경우 최대 24대를 실을 수 있으며 경납고와 갑판에 꽉 채워 싣는 경우에는 36대까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45,000톤급의 아메리카함은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2와 MV-22 틸트로터기를 비롯하여 수송 헬기와 공격 헬기, 다목적 헬기를 탑재합니다.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은 상륙 작전 때 배에 탑승한 1,600명이 넘는 해병대를 이들 항공기에 태워 무트로 실어 나르거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아메리카함의 F-35B 20대와 MH-62대만을 실어 경항모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퀸 엘리자베스함과 아메리카함은 똑같은 F-35B를 운영하지만 각각 스키 점프대와 평가판을 갖추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경항모는 아메리카함을 닮아 평가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F-35B가 리프트팬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활주거리를 짧게 이륙합니다. 리프트팬 때문에 F-35B는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키 점프대가 없더라도 리프트팬을 이용해 퀸 엘리자베스함처럼 F-35B의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평가판을 갖추고 있는 기본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교 또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메리카함의 함교는 1개이고 한국 해군의 경항모는 2개입니다. 퀸 엘리자베스함의 함교도 2개인데요. 한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함과 같이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즉, 1개의 함교는 항해를 전담하고 또 다른 1개는 항공관제를 맡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항해 함교에서도 항공관제를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군 관계자는 함교가 2개라면 한쪽이 적에게 피격을 받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작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웰독이 없다는 것입니다. 웰독은 상륙함에서 상륙 작전 때 문을 열어 바닷물을 들어오게 해 상륙정이나 수륙양용 상륙 장갑차를 띄울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한국 해군은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이나 마라도함과 달리 경항모엔 웰독을 만들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렇게 하면 경납고를 키워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항공유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군은 경항모를 구상하면서 이탈리아의 카보우르함도 참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3만톤급의 카보우르함은 미국의 개조를 거친 영국제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AV-8B 해리어2 10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F-35B를 탑재하기 위한 개조 작업을 마친 바 있는데요. 한국 해군 경항모의 크기나 탑재 항공기 수량은 카보우르함보다 약간 더 크다고 보는 게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30 한국형 항모의 특징이 공개되자 각국 네티즌들은 퀸 엘리자베스함과 아메리카함, 카보우르함의 장점을 고루 갖춘 경항모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F-35B 도입 착수를 서두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듯하다.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도 강한 편에 속하지만 2020년 기준 6위에서 훨씬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기동함대의 모습에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해군은 제7 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해를 벗어나 아덴만과 동중국해 등 원해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공개한 컴퓨터 그래픽에 따르면 경항모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물론 KDDX의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중엔 F-35B 전투기가 이들을 엄호하고 있었으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AW159 해상작전 헬기, 그리고 무인 해상초계기와 무인 헬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각국 네티즌들은 경항모의 방어나 무장에 한국식 최신 기술을 반영한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모는 공중 위협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기가 필요합니다. 레이더를 가진 조기 경보기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의 공격을 멀리서 탐지한 뒤 항모에 전달하는데요. 한국 해군의 경항모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달 계획입니다. 각국에서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정도로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해군의 경항모는 자체 방어를 위해 근접 방어 시스템과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 무기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를 모두 국산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 무기는 LIG 넥스원이 생산하고 있는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을 선택했는데요. 해공은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이며 수면을 스치듯 낮게 날아오는 시스키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근접 방어 시스템은 현재 미국제 펠링스나 네덜란드제 골키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곧 국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력의 경항모를 갖추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은 공중재무장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낮다고 여겨지는 나라들도 경항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차라리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해군의 핵잠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경항모와는 작전의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성격이 다르듯이 핵잠과 항모는 목표가 전혀 다른데 섞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모는 존재 자체로 전쟁 억지력과 외교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해군의 경항모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기술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2022년 기본 설계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함정을 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형 항모 사업이 이번에 큰 탄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르면 2033년 해군의 경항모가 영예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